자, 그럼 오늘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거의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이슈들은, Universal UG, Universal Grammar, 그 다음에 Imitation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Practice에 대한 내용들, Input, Discourse에 대한 이슈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Universals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떠오르는 그 단어가 이제 UG 이렇게 좀 생각이 나야 돼요. 또 UG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학자 첨스키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Universal Grammar는 보편 문법을 말하는데, 이 보편 문법이라는 것은 language universally acquired in the same manner and the deep structure of language may be common to all language,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스트럭처 자체가 우리가 그 심층 구조라고 하는데, deep structure, language를 깊이 파고들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스트럭처 자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고, 다만 surface structure, 표면 구조, 우리가 deep structure는 똑같은데 코리안에서는 surface structure가 subject, object, verb로 나타나요. 근데 English에서는 subject, verb, object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deep structure는 같은데 object가 움직이고 verb가 움직이고 해서 surface structure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첨스키가 주장한 것은 모든 언어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똑같은 구조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language acquisition도 굉장히 똑같은 매너로, 아주 유사한 매너로 방식으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프린시플과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제 첨스키가 그 대표적인 그 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Principle and Parameter라는 저서가 있어요. 거기서 이 유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principle이라는 것은 뭐냐면 invariable characteristic of human language. human language의 invariable characteristic을 principle이라고 한다. That appear to apply to all language universally. 그 모든 언어에 적용이 되는 어떤 그 invariable, 변하지 않는 characteristic을 우리는 principle이라고 해요. language principle, language rule. 그런데 그 language rule이 language에 따라서, 코리안에 따라서, 잉글리시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파라미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head first냐, head last냐. 예를 들면 verb phrase 같은 경우, 동사구 같은 경우, 동사구에서는 head가 동사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verb phrase 같은 경우 보면은 버스를 타다 그러면 take a bus잖아. English는. 그러니까 verb가 먼저 나오죠. 근데 한국어는 어때? 버스를 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head가, verb가 last에 나와. 그죠? 코리안에 따라서, 코리안은 had last parameter를 가지고 있고, English는 had first parameter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deep structure를 보게 되면은 language는 subject가 있고, verb가 있고, object가 있고, 그런 기본 구조, 기본 틀, 기본 principle에 따라서 언어는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principle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바로 파라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itation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imitation은 우리가 우리 좀 전에 했던 이 UG는 우리 네이티비스 어프로치에서 나온 중요한 이슈예요. 그죠? 근데 imitation은 어디서 나온 이슈야? 그렇지. behavioral approach에서 나온 이슈예요. 끊임없이 모방을 하게 된다.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이 반응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소시에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고 그 말을 습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behavioral approach잖아요. 그래서 imitation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 echoing, 따라하는 이 echoing은 굉장히 중요한 strategy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섀도우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 교수법에 그런 게 있는데 계속 따라하는 거지. 사람이 말하는 거를 계속 따라하는 거. 뭐 강남의 모 학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따라하는 에코잉을 통해서 언어 습득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아이들이 언어 습득을 하는 첫 번째 earliest stage를 보면은 정말로 많은 surface imitation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surface imitation은 예를 들면은 교과서에 44페이지 보면은 surface structure의 example이 나와요. 예를 들면 아이가 이런 말을 해. Nobody don't like me. 그러니까 엄마가 No, say nobody likes me. 그러니까 아이가 Nobody don't like me. Mommy said, No, now listen carefully. Say nobody likes me. Oh, nobody don't likes me. 자, 이렇게 아이가 surface imitation을 지금 엄마로부터 하길 강요당하고 있어. 근데 끝까지 아이는 지금 못하죠. surface imitation을 tryout을 하지만 결국은 못해. 근데 이렇게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왜? 아이는 surface structure imitation보다 더 깊이 deep structure imitation에 더 노출이 더 많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슬라이드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My teacher holded the baby. 뭐라고 써 있는 거지? Baby rabbits. And we patted them.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덜트가 Did you say your teacher held the baby rabbits?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른이 수정을 해주지. 아이가 teacher holded 란 말을 쓴 거를 어덜트가 held라는 과거역으로 수정을 해줘요. 그랬더니 아이가 yes. 그러니까 다시 어덜트가 What did you say she did?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She holded the baby rabbits and we patted them. 다시 또 실수를 합니다. holded란 말을. 그러니까 그 어덜트가 다시 수정을 해주죠. Did you say she held them tightly?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No, she holded them loosely. 자, 보시면 어때요? 지금 끊임없이 어덜트는, 티처는 아이가 그 과거형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을 수정시키려고 계속 정확한 correct form을 가지고 imitation을 하게끔 요구해요. 그런데 아이는 계속해서 holded란 말을 쓰게 돼. 자, 이 옆에 것도 봅시다. The ball that is rolling down the hill is black. 그러니까 아이가 The black ball is rolling down the hill. The boy who is in the sandbox is wearing a red shirt. 그러니까 아이가 The red boy is in the sandbox. 자, 보시면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나름대로 아이들은 생각을 해서 이미테이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surface imitation을 하는 것이 아니라 deep structure imitation을 한다라는 거야. 이런 얘기구나. 이런 과거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아이는 지금 holded란 말을 계속 쓰는 이유는 과거형에 ed가 붙는다는 사실을 얘는 이미 다른 example을 통해서 association을 통해서 학습된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지금 이 regular verb past form을 알려줘도 이 아이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association으로 지금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형성한 룰을 가지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3살, 5살, 7살, 9살이 되면서 본인이 스스로 룰을 습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at this 모먼트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는 지금 과거형에는 ed가 붙는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이런 딥 스트럭처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이 아이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옆에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 The ball that is rolling down the hill is black. 그러면은 그 rolling down, 힐을 rolling down 하는 볼은 black이다 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거를 imitation을 할 때 the black ball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The boy who is in a sandbox is wearing a red shirt. 그 샌드박스에 있는 소년이 빨간색 셔츠를 입고 있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빨간 셔츠를 입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이는 the red boy is in the sandbox. semantically 본인이 이거를 change해서 imitation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imitation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deep structure imi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그 심층 구조를 가지고 심층 구조를 통해서 이미테이션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에코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미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 하지만 이 이미테이션이 surface structure imitation이 있고 deep structure imitation이 있어요. surface structure가 at the early stage에서 일어나지만 이제 아이가 어린아이일 때는 이런 surface structure imitation이 일어나지만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룰을 본인이 스스로 가져가면서 deep structure imitation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맞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부분들은 deep structure imitation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deep structure imitation이라는 것은 exact understanding what it is that they are imitating. 그들이 지금 imitating 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알고 imitation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deep structure imit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practice and frequency 설명드릴게요. practice makes perfect.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었어요? 행동주의에서 나왔었어요. 그쵸? 그래서 정말로 계속 연습을 하면, 모방을 하게 되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behavioralistic model of L1 acquisition claimed that practice, repetition, association is the key to the formation of habit by operant conditioning. behavioral approach에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operant conditioning. 그 컨디셔닝을 만든단 말이야. 조작적인 조건화를 만드는데 이거를 한 번 만드는 게 아니지. 내가 one milk라고 했을 때 엄마가 우유를 줬어. 그러면 내가 one milk는 operant가 되는 거고 내가 one milk라고 했을 때 엄마가 우유를 주는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됐을 때 아이는 그 말을 습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operant conditioning을 통한 반복, repetition, operant condition을 통한 association, 이것이 바로 L1, First Language Acquisition의 키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repetition, association은 comprehension이 베이스가 돼야 돼. 그쵸? 계속 이렇게 echoing, 아까 echoing 설명을 했는데요. echoing, 그냥 따라서 하는 거.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상대에서 야호 그러잖아. 그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comprehension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practice가 이루어져야지만이 association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frequency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frequency는 meaningful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e frequency of occurrence of linguistic items in a speech of mothers, 엄마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frequency는 굉장히 중요해. predictor가 될 수가 있어요. strong predictor가 될 수 있어요. of the order of emergence of those items in their children's speech. 아이가 말을 쓰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한 predictor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이 frequent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꼭 반드시 그 말을 쓴다라고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frequent하게 사용할 때 이게 meaningful하게 되면 이건 굉장한 strong한 predictor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얘기했을 때 one milk 했을 때 엄마가 그거를 밀크를 줬어.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한테 reinforcement가 되고 이 아이한테 우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 의미 있어. 그랬을 때 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습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이한테 맥앤처시라는 말이 있었어. 소프트웨어 이런 말을 엄마가 막 사용을 했어요. 반복적으로. 아이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애기였을 때. 그러면 그거는 미닝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그 말을 사용하게 될 확률은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frequency가 굉장히 중요해. imitation 중요해. repetition 중요해요. 하지만 meaningful한 occurrence가 나타날 때 많이 strong predictor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input and discourse를 보게 되는데요. input 어디서 나왔어? 크라시 마들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인풋을 많이 주어야지만이 아웃풋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다라고 크라시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설명드렸던 인풋은 comprehensible input이었어. 그렇죠? 이해할 만한 인풋이었어요. 그런 이해할 만한 인풋을 많이 받으면 아웃풋이 저절로 생긴다 했어요. 그래서 이 인풋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인풋이 그냥 아주 easy한 인풋이 아니라 adult의 인풋, peer의 인풋, 내 레벨보다 조금 더 높은 이 어덜트의 인풋과 나보다 능력이 높은 피어의 인풋을 계속해서 받으면 랭귀지 애퀴지션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널처 당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랭귀지 러닝에 있어서 널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풋 플러스 인터랙션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펑셔널 어프로치에서 나온 거지. 그치? 펑셔널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셜 컨텍스트고 이 소셜 컨텍스트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익스포저만 되는 게 아니라 인풋의 익스포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익스포저에 더 나아가서 인터액션이 일어나야지만이 L1 acquisition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hildren do not learn language from overhearing the conversation of others. overhearing the input. 인풋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peer의 인풋, adult의 인풋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language learning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children do not learn language from listening to the radio. 아무리 라디오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아무리 그 TV를 많이 보고 아무리 리딩을 많이 하고 아무리 컨버세이션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랭귀지 러닝은 랭귀지 애퀴지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Children must acquire it in the context of being spoken to. 듣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읽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 읽고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누군가한테 이렇게 being spoken to, interaction이 이루어질 때 많이 discourse, 그게 바로 discourse예요. input은 그냥 나한테 던져지는 거야. 근데 discourse는 A, B 이렇게 interaction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discourse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discourse가 이루어질 때만이 language acquisition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동영상을 볼 거예요. 이거는 동영상 한 2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First language acquisition은 imitation을 통한 것일까? innative한 것일까? interaction을 통한 것일까?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behavioral approach, native approach, functional approach 각각 다른 어프로치의 관점에서 지금 보시게 될 동영상을 보시고 결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L1 acquisition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수고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자라면서 한국어는 기본이고 외국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I pray.
Isn't that like really expensive? Like, 올해 12살인 지나, I do it for like 12 weeks. You know what I always do? I always press the numbers instead. 그리고 13살인 지혜. Okay, do this. Do this. 두 자매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현재 뉴저지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They fell asleep. No, they got like these like. 이 자매들처럼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은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의 꿈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까요? 아주 좋은데요? 우리는 6개월 된 도훈이가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어에 없는 말소리를 아기들이 들을 때 뇌 반응이 어떤 식으로 차이를 보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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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기들은 애니메이션을 보며 영어의 L 소리를 듣다가 이따금 R 소리를 듣게 됩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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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러분은 두 발음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 4명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파란 선은 L 발음을 들었을 때, 빨간 선은 R 발음을 들었을 때 뇌파의 평균치입니다. 차이가 명확히 보이죠? 이것은 아기들이 두 가지 발음을 구별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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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기들은 모국어와 외국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도 한국어처럼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라, 라. 빼니까 센치가 나타났네. 아기들은 일단 첫 말을 떼고 나면 몸의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언어를 습득해 갑니다. 여보세요. 호빈 있어요? 이거를 이거 갖고 놀까? 이거 갖고 놀아볼까? 계속 소리 내고 놀아볼까? 우리 이거 과일 놀이 해볼까? 과일? 20개월이 넘으면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칼 여기 있다. 그래, 소은이랑 주말에. 태어난 지 3년이 되면 문법을 깨우칩니다. 문장은 더 복잡하고 길어지죠. 나 튜브 줄 거야? 그리고? 만 4세가 되었습니다. 궁금할 거지? 이제 아이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도 문법을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언어를 습득해 갑니다. 어른의 말을 흉내내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말이죠. I might do video. I might do video. 영어 역시 아이의 천재성이 사라지기 전에 일찍 시작하면 더 잘하게 될까요? 하는 거야? Hours till we go. 지엔의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한 지는 7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동안 누구의 영어 실력이 가장 늘었을까요? 12개.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접하기 시작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아이들이 잘할까요? So as you know, we have only one day.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며 매일 영어를 쓰고 있는 아빠가 더 잘할까요? On hold now. 저희 아이들은 이제 말하고 쓰고 듣는데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그런 그 원어민 수준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그 표현하는 게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고. 영어를 배울 때 나이는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정말 어릴수록 더 유리한지 외국어 배우기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같이 大家好 합시다. 중국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실험에 자원했습니다. 8살 아이들과 20살 대학생들이 중국어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好，再来一次哦。好，再来。 이들은 앞으로 5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중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对不起。 단 아직까지는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들 즐겁게 배우고 있는 모습이죠? 내용은 딱 중국 유치원 수준에 맞췄습니다. 자,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对，你好。 언어학자인 콤시안 교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민감한 시기가 있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에 대한 대규모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문장 능력과 어휘력은 영어를 시작한 나이와는 상관없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영어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不起，好，再来是什么？ 중국어 수업 5일차. 이제 제법 따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과연 테스트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早安，早安，我，请问， 대학생과 8살 아이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很好，这是什么？我叫来，我叫崔英超。请问你叫什么名字？我叫新站。啊，他是谁？ 글쎄요, 아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예상하기가 힘드네요. 8个人。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며칠 동안 얼마큼 배웠는지 평가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가를 하겠다는 말에 대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뭐가 이길 것 같냐고요? 당연히 우리가 평가 항목은 어휘력, 문장 능력, 그리고 발음입니다. 我是中国人。耳秀。我是韩国人。 먼저 어휘력 결과입니다. 대학생들의 압승입니다. 다음은 문장 능력입니다. 대학생들의 점수가 2배 가까이 높습니다. 我是中国人。我是韩国人。20岁。西瓜。耳秀。 자, 그렇다면 관심을 모았던 발음은 어떨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발음 역시 대학생 그룹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It is true that the earlier they learn, the better it is for a native-like accent. But it's also true that older children can often proceed to language learning faster than younger children because of their greater cognitive maturity. 언어 천재들의 능력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학생들이 중국에서 중국어를 배웠다면은 그건 외국어 환경이 아니라 그 제2언어 학습 환경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일상생활에 매우 노출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배웠다고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또 그 중국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배우는 상황이라면 교실 말고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거든요. 아이들의 패인은 결국 외국어와 제2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Yeah, this can be 영어의 예를 들어보죠. because
만약 영어가 제2 언어라고 할 때는 주로 이민을 간 경우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반드시 영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 놓인 거죠. 반면 외국어로서의 영어는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 배우거나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교실만 벗어나면 별로 쓸 일이 없는 경우인 거죠. 이처럼 제2 언어와 외국어에 있어서 언어에 대한 노출량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충분한 노출이 없으면 아이들의 천재성도 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어머니 의자 맞춰드릴게요.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말을 배울 수 있는 아기들은 어떨까요? 영어의 L 발음과 R 발음을 구별하던 6개월 아기들을 기억하시죠? 아기들의 놀라운 능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번엔 15개월 아기들 4명이 도전합니다. 먼저 L 발음을 들었을 때 뇌파의 반응입니다. 이어 R 발음에 대한 반응. L과 R 발음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6개월 아기들과는 달리 15개월 아기들은 2개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하도록 재조직화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뇌는 모든 언어의 말소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자신의 처한 그 언어적 환경에서 필요한 말소리만 구분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는 것이죠. 언어 역시 자주 쓰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버님은 그 하루에 영어를 어느 정도 쓰세요? 그러니까 그 근무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요. 실제로 그 전화 통화하거나 영어로 뭐 글을 읽거나 이메일 작성하는 거 실제로 쓰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될 겁니다. 쟤는 몇 시간 정도 쓰는 거죠? 하루가 네, 하루. 한 12시간. 이제 지혜가 아빠보다 영어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눈치채셨나요? 9시에서 1시까지. 그것은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디오하고 스크랩을. So then 지혜가 영어를 쓰는 시간이 아빠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았던 겁니다. because I couldn't do it because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나이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내 얘기를 들었나 봐. 근데 만난 건 한국에서 처음 만났어. 그러니까 응. 몰랐어? 나 그래서 술을 안 먹잖아. 옛날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브랜든 나 씨. 읽는 건 좀. 서른인 그가 한국에 처음 온 것은 약 10년 전. 된것 같아. 일본 유학 당시 이웃 나라인 한국에 관심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어를 접한 20살은 외국어에 대한 아기들의 신비한 마술이 사라지고도 남았을 무렵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뛰어난 한국어 실력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서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노력이 정말 중요하죠. 언어 배울 때. 책도 많이 보고요. 인터넷 기사도 많이 보고 뭐 음악도 듣고. 우리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모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11,680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에 적용해 하루에 1시간씩 말하고 듣는다면 32년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언어 천재라도 충분한 노출이 없으면 언어 발달은 불가능합니다. 加油姐姐吗55 그런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노출 외에 특별한 것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외국어 배우기 실험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완패한 주된 원인이기도 하죠.
exposure is very important. If there's no exposure, then they cannot learn, even young ones. However, it has to raise the desire in the student to want to learn this. 언어학자들은 아이들이 성인과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배운다고 말합니다. 너무 셌어, 진짜. 이것을 암묵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아기가 자라면서 하는 말을 일일이 다 지적하고 교정하며 가르치지 않습니다. 딸이 어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느 순간 잘못된 언어를 깨우칩니다. 특별히 한국어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선생님도 하나 먹어요. 냠냠냠, 냠냠냠. 이거 야채야. 야채야. 당근이네야.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과제나 수업이 아닌 그냥 생활일 뿐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이 전부죠. 밥은. Questions 24 and 25. 반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을 명시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린아이들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훨씬 빨리 배우죠. Number 26. I want to buy a new hat. A like. A apple A apple 그렇다면 아이들이 영어를 놀면서 배울 수는 없을까요? 바로 미국에서 자기 나라 말을 배우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조기 영어 학원도 미국 유치원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Put them together to make what? Words. Words. Very, very good. 과연 미국의 유치원과 비슷할까요? 한국의 조기 영어 학원 3군데에서 얻은 시간표를 미국 유치원 교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So over here I see that they're starting their day with circle time, which is what we do in our school in the morning. We always have a story time in the morning. Story time is thereafter. Very good. That's very similar. The unit, in fact, we are actually studying insects as well, so that I can relate to this. This is very, very nice, doing the unit. Okay, labeling. 미국 유치원이나 한국의 조기 영어 학원이나 수업 방식이 비슷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고 생각할까요? 아이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죠. 영어 유치원은 공부하는 데예요, 노는 데예요? 공부하는데. 무슨 공부예요? 영어 공부. 영어 유치원은 공부하러 가는 데예요, 놀러 가는 데예요? 공부하는데. 뭐가 제일 재밌어요? 노는 거요. 그럼 뭐가 재미없어요? 공부하는 거요. 노는 곳인가 공부하는 곳인가 아이들은 이미 온몸으로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놀면서 즐겁게 배우겠다는 꿈은 결국 불가능한 목표일까요? What do you see there, Glove? She didn't say please. But she didn't say please. We should be more modest in our words, but not in our performance.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The true measure of success for the UN is not how much. 우리에게 영어는 모국어도 아니고 제2 언어도 아닙니다. 그저 외국어일 뿐이죠. 동기만 충분하다면 어른들도 외국어를 얼마든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만약 영어를 어린 나이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억지로 가르치면 관심에서 더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바로 살아있는 언어 환경에서만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